LH가 보강 철근이 빠진 아파트 명단을 처음 공개한 건 지난달 31일입니다. 이들 아파트 설계 감리 다수를 LH 정관업체가 맡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권 카르텔 단속이 본격화했습니다. 7월 30일 이후에도 LH에서 이루어진 발주사업 심사들에 있어서 그대로 전관이 취업해 있는 업체들이 통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한 채로 갈 수가 없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에 LH는 정관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을 모두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맺은 계약 11건이 대상으로 규모는 648억 원에 달합니다. 입찰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설계 감리 용역 23건은 모두 절차를 중단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LH 입장에서는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어떻든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번 취소분을 포함해 용역을 다시 발주할 때는 정관업체 입찰을 배제합니다. 또 설계 감리업체를 선정할 때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내게 하고 정관이 없는 업체에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설계 감리 용역에 정관업체 참여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 정부는 LH 퇴직자와 정관업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할 방침입니다. LH 퇴직자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도 기존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을 구체화해 오는 10월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지만 지난달 말 LH 아파트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오는 2025년 6월 입주 예정으로 다음 달부터 미분양 물량 50여 가구에 대한 선착순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중단됐습니다. LH 관계자는 계약 중단이 유상 옵션 변경 문제 때문이지 무량판 아파트 점검과는 무관하다며 구조 설계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무량판 아파트 사태가 공공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 15곳 가운데 준공전 단지 6곳의 경우 현재까지 입주일이 밀리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착공 이전 단계부터 문제가 생긴 단지들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LH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할 때까지 전관 업체와의 설계 공모와 입찰, 계약 등 모든 절차를 멈추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LH 사장조차 전관업체가 아닌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한 만큼 현재 대다수 용역 절차가 최소 2, 3개월은 임시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마도 LH가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데에는 분명하게 시기적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과 관련된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착공과 인허가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상반기 공공분양 착공 물량은 지난해 대비 70% 급감했고 인허가 실적도 40% 넘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급등한 공사비로 민간 건설사들은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로 향후 무주택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덜란드를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군 기지를 찾아 F-16 전투기를 직접 살폈습니다. 마르크 류터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전투기 인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전투기 제공을 허가한 지 이틀 만입니다. We can announce that the Netherlands and Denmark commit to transfer F-16 aircraft to Ukraine and the Ukrainian Air Force. 공중 공격 능력이 러시아보다 뒤진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는 천군만마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조종 훈련을 받는 데만 적어도 반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유지 보수 능력까지 갖추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빨라야 내년 초쯤 인도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F-16 неодмінно дадуть нову таку енергію, впевненість, нову мотивацію для
і воїнів, і для цивільного населення, і дадуть, я впевнений, новий результат для України і всієї Європи.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시작된 뒤 2달이 넘었는데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지뢰밭과 참호에 의존해 버티기에 들어간 러시아군 방어선을 뚫기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몇 년 동안 이어질 거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F-16 전투기가 양상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재욱입니다. 캐나다 스킬락스 인근 고속도로의 모습입니다. 곳곳에서 화염이 타오르면서 짙은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불티가 공중과 도로 위를 맴돌고 차량 앞유리에 부딪히며 불꽃이 튀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슈스왑 호수 지역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불길이 12시간 동안 20km 이상 달렸다며 이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산불 활동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올여름 1000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중 600여 건은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Wildfires, Canada's record-breaking wild season unfortunately continues. It's completely off the charts this year. 스페인의 산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유명 휴양지인 테네리페 섬에서는 며칠째 산불이 잡히지 않으면서 대피 인원이 2만 6천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대피소로 쓰던 강당에 불길이 다가오자 이재민들이 다시 다른 곳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Tuvimos que salir todos a escape con lo que teníamos puesto, porque la policía solo nos dio 20 minutos. 문제는 산불의 원인이 된 폭염 등 이상 기후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So the frequency and the intensity of many extremes, such as heat waves and heavy precipitation, have increased in recent decades, with high confidence that human-induced climate change is the main driver of these changes. 세계 기상기구는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가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기준인 이른바 뉴 노멀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타이완 집권당인 민주진보당 소속의 라이칭더 부총통은 차이 잉원 총통의 특사로 유일한 남미 수교국 파라과이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왕복하는 길에 모두 미국을 경유하며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라이 부총통이 귀국한 다음 날 중국군이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중국군은 함선 8척과 함께 조기 경보기와 전자전기, 대잠 헬기와 각종 전투기 등 군용기 42대를 동원해 타이완을 포위했습니다. 26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침범했습니다. 体系出击，协同行动，按计划抵达台岛周边海空域，进行多方向立体式长时段抵近设压，塑造全向围岛进逼之势。 중국군은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세력이 결탁해 도발하는 데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훈련 목적을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차이 잉원 총통과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의 회동과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때도 비슷한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번 훈련 규모는 4월 타이완 포위 때보다 작았지만 라이 부총통 출국 직후 훈련 때보다는 훨씬 컸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의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평상 전투 대비 시기 돌발 상황 처리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병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세 바퀴 스쿠터를 탄 관광객들이 흥겨운 표정으로 로마 시내 자갈돌 길바닥을 달리고 있습니다. 스쿠터 관광은 보다 여유 있고 보다 세세하게 구석구석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È unico, c'è una prospettiva diversa, si è a 360 gradi. Ovviamente noi guardiamo la strada. 거리 음식 투어, 요리 수업 투어, 노점에서 음식 재료 쇼핑 등 새로운 시각으로 독특한 경험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도 늘고 있습니다. This is actually my second time in Rome, so I've done all the
usual tours, Colosseum and all that. So we wanted to do something different. 아예 뗏목을 타고 티베르강을 가로지르며 고대 도시를 감상하는 레포츠형 관광객들도 등장했습니다. 2026년 완공을 예정으로 140여 년째 건축 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관광객이 밀려들며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요일 방해받지 않는 평화로운 미사와 관광객들의 자유로운 관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 때문입니다. Esto es inevitable. Por consiguiente, nosotros no podemos discernir si uno viene por devoción o por viene por turismo. La iglesia está abierta. 그런가 하면 미국의 뉴욕시 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허용해줬던 실외 간식당을 앞으로도 4월에서 11월까지는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의 거리처럼 만들어 이용객과 관광객들이 즐기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소음과 교통체증, 거리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류재웅입니다. 올해 말 국내 대부업체 부동의 1위인 러시앤캐시가 문을 닫습니다. 애초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철수 계획이 1년가량 앞당겨진 건데 표면적인 이유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서두르겠다는 의도입니다. 대부업을 조기 철수하고 증권사 등 다른 금융사 인수를 적극 검토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조달금리 인상 등 영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속도를 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폐업 수순을 밟는 대부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로 폐업할 경우 돌려받는 손해보상보증금을 지난해 반환받은 대부업체가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겁니다. 보증금 반환 사유를 보더라도 폐업이 가장 많았는데 관련 건수도 2년 전과 비교해 급증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폐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조달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광고비, 그다음에 기타 비용은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성을 내려면은 대손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제도권 내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가 쪼그라들면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자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시장을 이용한 사람이 최대 7만 1,000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연 20%로 묶여있는 지금의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고금리 상황에 20%로 낮아진 최고금리 규제는 상당히 시장에 억압적인 그런 제약 요인이 된다는 거죠.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지금 제기되는 문제를 조금 해소할 수는 있는 거죠. 금융당국도 올해 초 시장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도입을 검토했지만 국회 반대로 무산돼 더 이상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 4차선 도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에선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스쿨존 제한 속도 시속 30km를 위반한 차량 6,500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4억 5천만 원 넘는 과태료도 부과했는데 모두 잘못된 조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인천시청은 지난해 5월 이 도로를 스쿨존에서 제외했고 이는 곧바로 인천경찰청에도 통보됐던 겁니다. 그런데도 관할 연수경찰서는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스쿨존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과속단속 카메라를 새로 다는 등 오히려 본격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스쿨존이 아닌 곳에서 과태료를 물었다는 민원이 들어온 뒤 비로소 스쿨존 해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실제 단속에 쓰였던 장비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굳게 잠겼습니다. 연수경찰서는 담당자 실수로 스쿨존 현황이 갱신되지 않았다면서도 연수구청이 스쿨존 안내판 등을 없애지 않아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애초 이 도로가 통학로가 아니라며 스쿨존 해제를 시청에 직접 건의했던 구청은 실제로 최근에야 스쿨존 안내시설 철거를 마쳤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축소돼서 철거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인천시청이 표지판 제거 등
스쿨존 해제에 필요한 예산 1,200만 원을 늦게 배정해줬다며 책임을 미룹니다. 시청 역시 예산 편성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구청이 먼저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긴급하면 그 자체 예산으로 하던가 이렇게 하거든요. 정비를 하고 그러거든요. 기관들끼리 충분히 소통하고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시민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겠지만 다들 남탓만 하는 모양새입니다. 잘못 징수한 과태료는 돌려주기로 한 가운데 우편을 보내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혈세 150만 원을 날리기로 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교육부가 밝힌 교권 대책 시안에는 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 신설이 포함됐습니다.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 공무직 등 5명 정도가 학교로 오는 민원을 모두 받은 뒤 민원별로 처리토록 해 교사가 직접 악성 민원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곧장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민원팀이 교장 직속인데도 교장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결국 교사가 민원을 홀로 떠맡는 일이 되풀이될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에 포함된 교육 공무직에서는 10명 중 6명이 이미 온갖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공무직은 교사가 아니라며 교권 보호 대책에서는 제외하더니 이제는 비정규, 말단직인 처지를 악용해 악성 민원을 떠넘기려 한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한글도 못 읽고 공무원도 아닌 게 채용이 의심된다며 저의 채용 정보를 요구하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해당 민원인은 실형을 살았지만 출소 후에도 지금까지 저를 상대로 민원 및 각종 고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이 원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상담 요청과 민원을 신청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저는 교육부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가 보호해 줍니까? 교장들 역시 지금도 대부분 민원을 교장과 교감이 처리하는데 민원팀이 구성되면 뭐가 달라지느냐며 교육청이 악성 민원을 거르고 필요한 것만 학교에 전달해 일선 학교의 부담을 줄이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선 관내 수많은 학교의 민원을 1차 처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악성 민원 전담을 놓고 폭탄 돌리기가 벌어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교육 공무직 노조와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 공무직 쪽에서는 현안대로 강행될 경우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어서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김재훈 씨는 2주에 한 번 초등학생 딸을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이의 엄마와 헤어질 때 양육권을 넘겨서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일에만 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만남 직전 깨지기 일쑤였고 살갑던 딸이 점차 아빠를 멀리하는 낌새도 느꼈다고 말합니다. 쉽게 따지면 뭐 아이가 힘들다는 핑계, 그리고 또 이제 차비 없다는 핑계, 그리고 일 가야 된다는 핑계, 그리고 자기 몸 안 좋다는 거. 심지어 딸이 엄마와 엄마의 동거남에게 학대받는 듯한 정황도 발견했다는 김 씨. 급기야 양육권을 찾아오기 위한 법정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보호기관에서도 아동학대 맞다고 인정했고 바로 병원 갔더니 아이 영구치 잘못하면 손상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진단서도 보내드렸잖아요. 이혼 가정에서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부모를 헐뜯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부모 따돌림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는 자연스레 한쪽 부모를 미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부모를 미워하고 만나지 않게 해서 한 아이의 삶에서 부모 한쪽을 제거해버리는 행위예요. 이 자체가 아이에 대한 학대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부모 따돌림 탓에 학대 행위가 조기에 드러나지 못하고 감춰지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인천에서 친부와 계모에게 학대받다 숨진 11살 초등학생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피해 어린이의 친모는 아들을 자주 보여주겠다는 전 남편의 말을 믿고 양육권을 포기했지만 이혼한 뒤 아들을 만난 건 2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친어머니는 아이를 더 자주 봤다면 학대도 죽음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은 부모에게 내릴 수 있는 건 과태료 처분뿐이라 부모 따돌림을 막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엔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는데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서울 청계천에 자리 잡은 지하 4층, 지상 29층짜리 빌딩입니다. 남쪽을 바라보는 건물 뒷면에 태양광 패널이 줄지어 있습니다. 4인 가구가 한 달 쓰는 전력량에 맞먹는 300kWh가 여기서 날마다 만들어집니다.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고 심야에 값싼 전기로 얼음을 얼렸다가 무더운 낮에 냉방으로 활용하는 장치도 가동합니다. 리모델링 이후 이 건물은 에너지를 10% 정도 아끼고 있습니다. 1987년 지어져 사람 나이로 치면 40 중년을 바라보는 건물이 에너지 효율이 개선된 빌딩으로 거듭난 겁니다. 에너지도 적게 쓰면서도 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또 에너지 위기에도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에너지 효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탁 트여있던 냉장고에 문을 다는 사업을 추진 중인 대형마트입니다. 전력 사용량을 평균 52% 줄였고 특히 여름철에는 63%까지 절감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면 61만여 가구가 1년에 사용하는 전력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전의 적자 구조가 계속되는 등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 정부 역시 여름철 전력 수요 절정은 지났지만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만큼 집중관리 기간인 다음 달 15일까지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방점을 둘 계획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30년이 넘는 복도식 아파트의 통로 쪽 작은 방. 여름에는 열기가, 겨울에는 한기가 드는 이 방 창문에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창을 덧댑니다. 기존 유리창과 플라스틱 창 사이에는 3mm 정도의 공기층이 생깁니다. 여름에는 바깥의 뜨거운 열을 막고 겨울에는 내부 따뜻한 공기가 새는 걸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덧유리를 통해 가지고 또 단열 성능이 향상되다 보니까 지금도 보셔서 알겠지만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하나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방풍제로 창문 아래 공간도 막는데 창문을 여닫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존 뽁뽁이와 방풍 테이프를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중창 대비해서 저희가 비교를 하게 되면 건물 에너지 소비량이 약 20% 향상되는 것으로, 이 기술의 특장점이 가장 다양한 차용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취약계층이나 단독주택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건물 벽에 어두운 빛이 도는 외장재가 붙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스마트 외장재입니다. 강한 햇살에 건물 외부 온도는 무려 32도까지 치솟지만 내부는 24도에 머뭅니다. 이중창으로 외부 열을 차단하고 태양 전지가 생산한 전기로 히트 파이프를 가동해 에어컨 기능을 하도록 한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온도를 맞춰 놓으면 최적의 운영 방법도 찾아줍니다. 여름과 겨울철 기존 건물보다 에너지 비용을 30%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간편 시공되는 방법을 통하기 때문에 시공 인건비의 절감, 시공 기간의 절감에 따른 비용 절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감 비용까지 합치면 최대 15년 이내는 저희가 회수될 것으로. 전기료가 크게 오르면서 폭염과 혹한마다 고지서 폭탄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신기술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YTN 김희두입니다. 사진에는 어디선가 본 듯한 바위산이나 달 표면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자연적 요소인 모래와 인공적 요소인 시멘트를 각각 촬영해 3D 프로그래밍으로 덮어 씌워 만든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양승환 작가는 조작된 디지털 이미지로 진짜와 가짜가 혼재된 사회 현상을 표현하며 대중의 선입견과 인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맥락이 부재되거나 팩트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한번 물어보거나 그 부분을 의심하고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지점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산책로 같은 공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폐를 파쇄한 종이 뭉칩니다. 이지연 작가는 지폐 폐기물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시장과 가상현실을 넘나드는 화폐의 기능 변화와 유기적 확장성을 되짚어봅니다. 반면 정고연아 작가는 소셜미디어에 올려지는 수많은 일상의 사진이 보정되고 연출되는 점에 주목합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보다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노출하려는 정서를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노출은 좀 꺼려하는 반면에 그렇게 SNS 상에서는 나를 좀 보여주고 싶은, 과시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다 있는 것 같고 그런 지점이 좀 저한테 흥미를 가져왔고 소셜미디어와 비대면 문화의 확산에 따른 개인의 인식과 정서 변화를 포착한 작품들이 잇따르며 지금의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참 많은 걸 후회했다. 살면서 내가 선택했던 모든 것을 다 후회했어. 1994년 데뷔 때부터 공개적으로 밝혀왔던 감독의 꿈이었지만 보호자 연출은 감독이 하차하는 상황 속에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연출을 무조건 할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조바심이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작정하고 어떤 도전을 해야 했던 기회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자연스럽게 그럼 해보자 같이. 2014년 킬러 앞에 놓인 등 단편 연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는 명확한 디렉팅 그리고 감독으로서 갖춰야 할 두 가지 덕목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확신이에요. 확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확신이라는 거는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책임? 그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거야. 확신을 갖고 실행을 해야 돼요. (1997년) 비트의 청춘의 아이콘에서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볼 일 없는 거지. 내 머릿속의 지우개, 아수라, 헌트에 이르기까지 독보적인 필모그래피 속 감독 데뷔는 삶의 지향점인 도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원동력은 언제나 관객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내가 운이 좋아서 배우가 됐고 어떻게 이제 감독이 됐는데 그럼 그걸 누구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겠어요? 본인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시간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데뷔 30년 차 베테랑 배우이자 신인 감독 정우성의 꿈은 지금처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현장에서 영화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화는 나한테 뭐길래 이렇게 영화 현장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직업인 것 같아요. 영화인 정우성. 영화 좀 찍을 줄 알아. 뭐 이런 얘기 붙으면 좋겠죠. 영화가 일상의 찬란함을 더 많이 담게 되기를 바란다는 정우성은 앞으로도 배우와 감독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홍상입니다.